이게 프랑스 요리라고? 여성 셰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알리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 경험이 제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 전문 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해 왔어요. 제 레스토랑은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제공하며 가족적인 분위기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사가 부진해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팬데믹과 유럽의 불경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줄어든 손님들은 팬데믹이 해소된 이후에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일 빈자리가 많은 식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은 독창적인 메뉴와 요리의 아름다운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러움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호황 중인 가게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결국 제 레스토랑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홍보도 강화해봤지만 가게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고 저는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시 텅 빈 식당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친구인 안느와 연락이 닿았어요. 안느는 요리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졸업 후에도 같은 레스토랑에서 보조로서 함께 경험을 쌓은 친구였어요. 우리는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을 공유했고 서로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안느도 저처럼 프랑스 요리를 배웠고 자신의 가게를 열었어요. 저와 큰 차이점이라면 제 가게는 프랑스에 있지만 안느의 가게는 한국에 있다는 거였어요. 안느는 프랑스 요리에만 집중한 저와 다르게 아시아나 세계의 다양한 종류의 요리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 그게 계기가 됐는지 프랑스에 유학 온 한국 사람과 사귀더니 몇 년 전에 그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훌쩍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오픈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화상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느의 표정은 모니터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밝고 빛나 보였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 가게는 어때? 제가 안부를 묻자 안느는 팬데믹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레스토랑은 꽤 인기라고 했어요. 한국의 유명인이 가게에 다녀간 후 좋은 평가로 입소문이 퍼져서 벌써 몇 달째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부도 묻는데 저는 많이 힘든 티를 안 내려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곤란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상태가 이상한 걸 느낀 안느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요즘 가게 상황이 안 좋아서 좀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안느의 목소리에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참아왔던 불안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안느는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알리스,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 안느는 당황해하고 있는 제게 자신의 레스토랑과 한국 음식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쩌면 너한테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안느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저나 제 상황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황당한 마음을 넘어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쪽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자기 레스토랑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미안한데 지금 한국 여행이나 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제 반응에 안느는 뭔가 오해하게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하게 된 경험이 자신의 요리 실력의 개성과 깊이를 더해줬기 때문에 제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느가 저를 위하는 마음에 억지로 머리를 짜내어서 얘기해 준 것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제안해줘서 고맙고 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날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가게 휴무일에 친구와 한국 요리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요즘 파리에서는 한국 음식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 가게에는 한국 가정식 요리가 팔고 있었는데 입구부터 줄이 엄청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요리의知名도가 올라간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인기인 건 처음 알아서 정말 놀랐죠. 드디어 자리를 잡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순두부찌개,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식 요리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순두부찌개의 매콤한 맛을 보았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맛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맵기는 했지만 베이스가 되는 시푸드와 고소하고 몽글몽글 부드러운 순두부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은 프랑스의 스테이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잡채는 쫄깃한 당면과 신선한 야채들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다채로운 식감을 선사했어요. 같이 간 친구도 한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이 음식 정말 놀라워 라고 외치며 찌개를 또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한식 요리를 먹으며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리가 나올 때마다 놀라움과 감탄을 멈출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저는 프랑스의 한식 레스토랑을 다녀온 후에 안내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프랑스에서 인기라면 안내의 말처럼 그걸 프랑스 음식에 접목시켜서 개성적이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보는 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단 제게는 한식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저는 결국 안내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내는 무척 기뻐하며 고맙게도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어 공항을 헤매지 않고 쉽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안느와 합류했어요. 화상 채팅을 할 때도 느꼈었지만 안느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해서 많이 행복한가 봐. 너무 이뻐졌는걸. 제가 진심으로 놀라며 부러워하자 안느는 피식 웃으면서 한국의 물과 화장품이 좋다고 했어요. 유럽의 수돗물에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물을 사용하고 마셔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전자 밑바닥에 하얀 가루 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도 씻고 나서 다 마른 그릇에 하얀 얼룩이 생기는 것도 다 수돗물의 석회가 둥실둥실 떠다니기 때문이죠. 안느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서 프랑스에 있을 때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화장품도 마음대로 못 고르고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유럽과는 다르게 석회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맑고 깔끔하다고 했어요. 석회수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서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푸석푸석한 것도 그냥 타고난 체질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비누 거품도 너무나 잘 나고 머릿결도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하더군요. 물의 종류가 이렇게나 다르고 피부의 상태까지 바꿔주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르겠지만 안느에게는 한국에 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물로 요리를 하면 어떤 맛이 나올지 요리인으로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안느네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간,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정확한 열차,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할 때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과 편리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승객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지하철 내에 안내방송과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누르거나 문고리를 돌릴 필요도 없었죠. 안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가진 한국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안느는 한국의 지하철은 역마다 무료 화장실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저는 놀라서 안느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일부러 화장실에도 들러보았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화장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프랑스의 유료 화장실보다도 깨끗하고 휴지나 손 세정제까지도 놓여 있더군요. 전 한국이 요즘 잘 나가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지는 몰랐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웬만한 유럽의 나라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넓고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어요. 고급스러운 주방, 널찍한 거실, 최신 가전제품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한국산 벽걸이 TV가 있었는데 액정이 너무 얇아서 처음에는 액자가 걸려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 물도 좋으니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냉온수가 나오는 정수기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홈 시스템을 이용해 조명을 조절하고 커튼을 열고 닫는 모습을 보며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안느의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고 저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받아온 목넘김이 부드럽고 맛있는 얼음물을 마시며 두리번 집안을 둘러봤어요.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마치 잡지 속에 나오는 집처럼 아름다웠어요. 저는 안느의 집을 보며 프랑스에 있는 제 낡고 오래된 아파트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던 저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맛있게 식사를 마친 저는 안느네 욕실을 빌려서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물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샤워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을 때 저는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이 정말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유럽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물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샤워를 하고 나니 피부가 전혀 당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감기고 비누 거품이 너무나 잘 나서 샤워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느가 왜 이렇게 한국의 물을 칭찬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도 피부가 편안하고 머릿결도 윤기 나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한국의 물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느가 한국의 화장품도 빌려줘서 사용해봤는데 바르자마자 쓱 흡수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인공적인 강한 향도 없고 순하고 좋은 성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느에게 물어봤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고 집 근처의 화장품 매장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에 저도 이 화장품을 사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이름을 메모해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안느네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안느의 가게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네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위치했어요. 결코 넓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임원 한국에서 프랑스에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픈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는데 안느는 그 시간 동안 오직 저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안느가 만드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생각에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등장한 요리들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느 이게 프랑스 요리라고? 요리는 접시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지만 프랑스 요리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선 재료가 너무나도 생소해 보였습니다. 안느는 그게 한국의 산에서 나는 나물이라고 했어요.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 그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요리는 버터를 많이 사용해서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겁고 기름지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나물들은 그걸 완화해주면서 담백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안느가 만든 요리는 프랑스 요리의 깊은 맛과 한국 요리의 신선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어요. 고소한 버터 향과 나물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나물에 씹는 맛이 가벼우면서도 식감이 좋아 프랑스 요리의 무거움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조화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느, 정말 대단해. 이건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가 이렇게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안느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재료가 가진 매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깊은 맛을 살리면서도 한국의 재료가 주는 신선함과 건강함을 더하면 이렇게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 수 있지. 그리고 손님들은 이런 신선한 변화에 반응하기 마련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객들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연구한 안내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고객들이 그걸 진부하게 여기고 멀어져 가고 있는 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느는 고객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메뉴를 완성했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며 그 예술미에 감탄하고 맛에서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신선함과 감동을 주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재료와 문화가 융합됐지만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려고 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안느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기본에 충실한 프랑스 요리를 내놨더니 프랑스 사람이나 일부의 고객들 외에는 조금 어렵게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통 프랑스 요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건 호텔 레스토랑의 인류 셰프나 좀 더 격식 있는 가게에 맡겨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꿈꾸는 가게는 좀 더 평범한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가게였기에 고심하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해서 지금의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느의 요리를 먹으며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신선한 재료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키면 어떤 맛이 나올지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도전과 변화를 통해 제 레스토랑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안느는 오후에는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한국인 친구인 민지를 소개해줬어요. 민지는 안느의 남편의 친구로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식의 기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한식의 재료와 조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는데 그곳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다양한 장류와 고춧가루, 된장 등의 발효 음식들은 신기했고 한식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상인들의 친절함이 저를 매료시켰죠. 민지는 저를 데리고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장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을 맛볼 수 있었어요. 고추장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된장은 깊고 구수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재료와 발효 과정을 설명해주며 손수 만든 음식들을 맛보게 해주었는데 저는 그 정성과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민지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큰 배추들을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배추 사이사이에 정성껏 발라주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업 같았습니다. 민지는 김치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발효 과정을 통해 깊은 맛을 내는 김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발효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불고기를 조리하는 과정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민지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소고기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고기를 얇게 저며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등을 넣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양념에 재운 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는 과정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숯불의 향이 고기에 배어들어 프랑스식 스테이크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죠. 불고기의 감칠맛과 풍부한 육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한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식의 섬세함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식의 철학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점에서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솥에 밥을 짓는 과정은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돌솥은 밥을 짓는 데 필요한 적절한 열과 압력을 제공해 쌀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습니다. 절구로는 깨를 갈아 고소한 참깨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식의 다양한 맛을 발견하며 감탄했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네요. 한식의 철학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점에서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조리 도구들을 사용해보는 경험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돌솥, 절구 등 한국의 전통 도구들을 사용해보며 한식 조리 과정의 섬세함과 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한식의 매력과 그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고, 제 요리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안내의 주방을 빌려서 민지에게 배운 제 한식 요리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안느 부부도 민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제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어요. 솔직히 이 경험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 가게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며 요리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이건 제게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로 돌아와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는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특히 기존 고객보다도 젊은 층의 고객이 늘었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제 레스토랑과 메뉴를 홍보했고,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약간씩 변화도 주고 있어요. 레스토랑의 인기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한식의 섬세함과 정성, 다양한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철학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한식을 더 깊이 탐구하고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리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식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한국 요리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소식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개최된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이 예상한 방문객 수를 하루 만에 훌쩍 뛰어넘으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준비되었던 한식 수업은 하루 만에 매진이 되고 관련 문의가 폭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한국 음식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한식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연구가 활발해지면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와 시너지가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